주제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식 토론은 발언 중 수시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질문 사항이 생기면 발언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처음 순서인 여당 입론 1, 총리님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학기제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나라와 학기제가 맞춰져 국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한국, 일본,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OECD 국가들은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학기제가 도입되면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에도 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9월 학기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혹은 해외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 최소 6개월의 시간이 뜨게 됩니다. 하지만 9월 학기제를 도입한다면 6개월의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더 많은 유학생이 오고 가며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당 입론 1인 야당 대표께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9월 학기제를 도입하게 되면 초, 중, 고, 대학교 모두의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에 따르면 보시다시피 최대 10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정착되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현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일이기에 초기 도입 시 3월 입학생과 6월 입학생이 동시에 학교에 다녀야 하므로 교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도입 후 12년 동안은 최대 10조 원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 상황으로는 전염병에 따른 국가지원금의 지출로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예상치 못한 곳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들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임용과 발령 부분에서 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국가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9월 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항상 있어 왔는데 1997년, 2007년, 2015년 세 차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모두 이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당 입론 2인 여당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학기제는 2월 학기의 파행적인 운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봄방학으로 인해 2주밖에 안 되는 2월 학기는 수업이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 학사 일정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교사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인수인계, 학년 배치 등으로 정신이 없고 학생들은 2월 학기에 애매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고 허비하게 되죠. 하지만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의미 없는 2월 학기는 없어지며 새학기 시작 전에 충분한 기간이 생겨 효과적인 새학기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9월 학기제를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야당 입론 2인 야당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9월 학기제를 반대합니다. 9월 학기제를 하게 될 경우 생기는 피해가 매우 큽니다. 특히 저희는 사회 진출 시기와 기업 채용 일정 불가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9월 학기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학기 시작을 6개월가량 미루게 되어 현 상황으로는 당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전체적으로 늦춰져 국가 경제 기반 다지기 및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 늦어져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피해가 클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당 입론 3인 총리께서 세 번째 주장을 발언해 주세요.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여름방학을 활용한 활동이 용이해집니다. 9월 학기제가 도입하면 겨울방학은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활동을 하기에 좋은 여름방학이 9주 정도로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입론 3인 야당 대표께서 세 번째 주장 발언해 주세요. 9월 학기제로의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제도 수정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자사고 폐지부터 정시비율 확대까지 약간의 변경 사항으로도 많은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9월 학기제에 비해 크지 않은 변경 사항들도 논의 과정부터 정착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보내드린 자료에서도 10여 년 정도의 정착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며 계획을 세워도 정착하기 힘들 텐데 9월 학기제를 국가 위기 상황에 때맞춰 급하게 계획해 시행한다면 분명히 큰 혼란과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입론을 정리해보자면 여당의 세 가지 입론 중 첫 번째는 9월 학기제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인 다양한 나라와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갔을 시에 공백을 줄여줘 유학 가기에 용이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2월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불편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9월 학기제를 도입해 새학기 준비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마련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도입하였을 시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름방학이 구주로 늘어난다는 점을 주장하셨습니다. 야당의 세 가지 입론 중 첫 번째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최대 10조의 막대한 자금이 들고 정착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전염병으로 인한 지원금으로 자금 마련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진출 시기가 전체적으로 늦춰져 기업 채용 일정에 차질이 생겨 기업과 개인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제도 수정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9월 학기제보다 비중이 크지 않은 교육제도들도 정착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국가 위기 상황 때문에 급하게 시행한다면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론 준비할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반론의 첫 번째 순서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반론해 주시면 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하여 반론할 주장은 최대 3개까지, 시간은 10분까지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채용 시기를 옮기는 것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채용이라는 것이 미리 1년 안에 내다보고 각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을 배치시키는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력이 갇히는 무한의 가치입니다. 그런 인력을 뽑지 못하고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기업 운영과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1인이 몇 명의 사람의 업무를 대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무직인 상태가 유지되어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출이 늦어져 여러 방면으로 피해가 많아집니다. 채용을 준비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채용 비용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봄 학기제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입니다. 일본은 벚꽃이 피고 봄이 시작하는 4월에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초기 때는 4월에 개학을 하였으나 박정희 정부 때 3월 학기제로 변경하였지요. 결정적으로 OECD 국가들 중 남반구인 호주를 제외하고 봄 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봄 학기제는 분명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할 수 있고 9월 학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잔재의 싹을 도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 3월 학기제가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한 학기제를 찾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하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온 문화나 고유성들이 점차 사라지거나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9월 학기제 자체도 서양 국가에서 아동 노동으로 인하여 시작한 것입니다. 일이 다 끝나고 겨울이 되면 그때부터 학교를 나가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9월 학기제 자체도 일제의 잔재와 마찬가지로 3월 학기제의 근본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반론해 주시면 됩니다. 긴 여름방학을 활용해 신학기 준비와 해외 인턴십을 하는 등 학사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굳이 여름방학을 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겨울방학도 길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기계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유학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단기 유학이나 선행학습 등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 방식이 아닌 사교육으로 사교육을 지향하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의 빈부격차 심화 가능성이 충분히 생겨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교육적 빈부격차까지 생겨 한마디로 있는 사람들이 잘 사고 교육적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어 불평등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를 먼저 밝히고 발언하겠습니다. 저 출처에 따르면 어떤 한 학원 강사의 의견이 담겨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에 가장 집중하기 힘든 시기는 7, 8월이라고 합니다. 더위가 추위보다 공부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9월 학기제는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여름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겨울에는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위와 추위가 공부에 끼치는 영향만으로 교육제도를 변경하기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학기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무조건 학업에 몰두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동일한 일정으로 변경되어 어학연수, 학점교류, 그리고 유학이나 이민의 학업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한 학기제를 찾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하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온 문화나 고유성들이 점차 사라지거나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학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생소하고 소수의 편의를 위해 다수가 혼란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 효과가 발현되리란 보장도 없고 현 상황도 크게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몇 년째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시대인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 국제 표준에 맞추게 되면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고 외국의 우수한 교수, 연구자, 유학생들을 유입시킬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외 유학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 등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소수는 공부를 모든 학생들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 유학생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고 9월 학기제가 국제 표준이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학 자체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6개월 차이가 난다고 유학을 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유학이 더 활성화되어 현 상황보다 더 큰 효과를 자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내에서의 9월 학기제는 약간의 변경 사항일 뿐이지 해외 학교에 다니는데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2월 학기 문제는 그냥 겨울방학 전에 시행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방향처럼 진행한다면 9월 학기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겨울방학의 기간의 증가와 함께 더 효율적인 학사 일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보다 겨울에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겨울에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2월에는 학교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년이 끝나고 종업식, 졸업식 등 학업에 매진하기 힘든 연학 분위기입니다. 9월 학기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월에 일주일 정도 학교에 나가는 것을 1월 첫 주 정도까지 학교에 나가고 학년을 마감하는 것을 수정하면 굳이 9월 학기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그때 발생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한다면 겨울방학 기간도 충분히 늘어 9월 학기제를 진행했을 때 방학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9월 학기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